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왜 해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도움을 받아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나니까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뭐 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 커피숍 맛있네 소문이 나서 지금 가장 많은 커피숍을 가진 대리점 된 거죠. 그것은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건 얘기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해리포터라는 소설은 어린이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아마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해리포터를 쓴 여자 작가인 조앤 라울링은 정말 무슨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명문 대학을 나온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21세기가 아닙니까? 21세기에 마법사가 나오고 뭐 이런 옛날 이야기 같은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설을 쓸 무렵에 작가는 남편과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국가에서 받는 그런 보조금 갖고 겨우 먹고 살고 집에서도 제대로 쓸 분위기가 안 돼서 동네 커피숍에 나와서 한쪽 손으로는 유모차를 움직이고 한쪽 손으로 원고지에다가 썼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30군데의 출판사에다가 다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 얘기는 팔리지 않습니다. 누가 21세기에 뭐 마술사가 나온 얘기를 하고 해리라 이상한 청년이 나온 얘기를 합니까? 라고 했지만 믿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재미있고 흥미롭고 오히려 각박한 세상에 이런 동화 같은 얘기가 꿈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끝끝내 문을 두드린 결과 한 출판사에서 재밌다라고 해보자고 해서 그 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바꾸는 책이 됐고 불쌍한 혼자 살던 싱글 맘은 세계 최고의 갑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도움이 주는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떤 것이다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는 누구도 판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조그만 간장종지야, 나는 뭐 작아, 모자라,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간장종지인지 국그릇인지 커다란 냄비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두드리시고 도전하시고 그러다 보면 열리는 거죠. 저는 최근에 들어서 가장 감명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99살이 된 일본 할머니가 쓴 시집을 읽고서였습니다. 새해가 됐으니 이분이 100세가 되셨죠. 99살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이분은 50대, 6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무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독자의 소리 같은 걸 낸 거죠. 근데 제법 글을 잘 쓰시네요 하면서 그 신문사에서 기고문을 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99세에 첫 시집이 나온다라는 거는 아무리 고령화 시대인 일본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시집이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시인이 되건 사장님이 되건 누가 되건 간에 그거는 어디서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시집을 쓰고 신문사에 두드리고 했던 도전 정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세에서도 문을 두드리는데 지금 20대, 30대 혹은 40대 여러분들끼리 스스로에게 문을 닫아 놓는다는 것은 너무 자신에게 가혹하고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A, 에스크 물어보셨고요. B, 플랜 B를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C, 챌린지를 하셨죠. 그 다음에 뭘까요? D, D는 디테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 아주 간단한 것 하나가 전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서 가끔 먹습니다. 뭐 햄버거나 뭐 세트를 먹으면 우리는 주력을 하기는 햄버거에 주력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케첩입니다. 케첩을 챙기라는 얘기를 저는 많은 후배들에게 합니다. 케첩은 누구나 뭐 받을 수 있고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햄버거 세트를 먹을 때 케첩이 없으면 감자튀김을 찍어 먹으면 굉장히 느끼하고 닝닝합니다. 그런 것 하나, 햄버거 세트를 먹을 때 케첩 하나처럼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일 하나가 주는 큰 의미를 이제는 좀 발견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너무 거창한 담론, 뭐 세계를 구제하겠다, 뭐 아니면 엄청나게 출세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작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잘게 쪼개서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난 이번에는 과장으로 승진해야 되겠어. 뭐 대리가 돼야 되겠다. 뭘 어째야 되겠다.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과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승진을 하거나 뭐 학위를 받거나 등등은 나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고과 평점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위에 상사들이 보고서 이 사람 뭐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줄 수 있겠어라고 결론 내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상호 맞지 않아서 승진을 못했을 경우에 타격받고 억울해하고 사표 던지고 나와서 또 다른 삶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제가 뭐 50 넘었으니까 직장인들에게 세우라고 하는 계획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1년 뒤에는 올해 2012년 12월에는 내가 우리 부서에서 가장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중국어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영어 시험 같으면 토익 점수를 레벨을 어디까지 맞추겠다. 이런 것들을 누가 평가하지 않고도 나만의 노력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좀 보상을 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영화배우 장미희 씨를 만났을 때 뭐 그분의 아름다운 외모나 탁월한 언변에도 굉장히 감동을 했었지만 굉장히 이쁜 팔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쁜데요. 그랬더니 제가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생일이었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영화인가 드라마를 한 편을 마쳤는데 자기는 그런 걸 하나 마칠 때마다 자기에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선물을 사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다른 사람한테 받은 선물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뜻밖의 자기 자신에게 제일 가혹합니다. 남들은 와 잘했다, 뭐 훌륭해.